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방금 한 말을 믿을 수 없어 어리둥절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딸이 영양실조나 호르몬 장애 등 사소한 병을 앓고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의사님,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렸습니다. 모든 일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 날 아침 시작되었습니다. 10살 소녀는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끼며 깨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칙칙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침대에서 일어나자 오랫동안 열병을 앓았던 것처럼 현기증이 났다. 자식을 깊이 사랑하는 어머니는 그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이마에 손을 대어 열이 나는지 확인했지만 체온은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더욱 걱정시킨 것은 딸의 창백한 안색과 건조한 입술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도 그녀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저는 종종 현기증을 호소합니다. 가끔 일어설 때 현기증을 느끼고 거의 넘어질 뻔하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테이블 위로 몸을 굽히고 마치 불편한 통증을 느끼는 듯 배를 움켜쥐는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가벼운 감기에 걸렸거나 날씨 변화로 인해 몸이 약해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요리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받은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상태는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메스꺼움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그녀가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소화장애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소녀는 복통이나 설사를 겪지 않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매일 아침 메스꺼움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엄마를 꼭 껴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얼굴을 찡그리고 불편함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도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활동량이 줄고 평소보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잠을 더 많이 자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출 요청을 받을 때마다 고개를 저으며 피곤하다고만 말합니다. 처음에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그저 흔한 감기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족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어린 소녀가 갑자기 욕실로 달려가 격렬하게 토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 중 누구도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셨고 불안해하셨습니다. 건강한 10살 아이, 왜 이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날까? 저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걸까요? 같은 날, 가족들은 그녀를 가까운 병원에 데려가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소녀는 길을 가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뚜렷한 피로감이 드러났으며 가끔은 현기증을 참으려는 듯이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어머니는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딸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는 처음에 제가 소화기 질환이나 빈혈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검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그녀의 배에 청진기를 대고 이상한 느낌을 받자마자 그들은 가족에게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가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아무도 이 결정이 가족 중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미스터리를 드러낼 것이라고는 짐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원인을 찾아내 적절한 치료를 해주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예비 검사를 마친 후 의사 역시 소녀가 겪고 있는 증상에 대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르고 작은 외모를 보면 이것이 심각한 상태의 징후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혈액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감염이나 빈혈, 내분비 관련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동시에 이러한 이상한 증상의 원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복부 초음파 검사도 실시합니다. 하지만 초음파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나자마자 의사는 갑자기 깜짝 놀랐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키보드를 짚고 있는 그의 손이 갑자기 약간 떨렸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종양도 아니었고 흔한 소화기 병리의 징후도 아니었다. 그가 본 것은 10살 소녀의 몸 안에서 임신낭이 형성되어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눈을 믿을 수 없어 급히 다시 진찰을 했습니다. 그는 혼란이 생길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초음파 스캐너의 스캐닝 각도를 조정해 보려고 했지만 모든 이미지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정말 내 뱃속에 태아가 있어요. 방 안은 금세 충격으로 휩싸였다. 의사는 소녀의 부모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걱정과 의심이 가득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나요? 이는 상식에 전혀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는 어린 소녀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상상할 수 없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부모님은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방금 한 말을 믿을 수 없어 어리둥절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딸이 영양실조나 호르몬 장애 등 사소한 병을 앓고 있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충격적인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의사님,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렸습니다. 다시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초음파에서 본 건 완전히 깨끗해요. 이걸 확실히 확인하려면 더 많은 검사를 해야 해요. 의사는 어조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눈에서 걱정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어린 소녀는 여전히 거기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은 순진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왜 그렇게 당황하신지 모르겠고 의사 선생님도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저 제가 아픈 줄로만 알았고 검사를 마치면 의사가 약을 주고 다시 예전처럼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흔한 질병이 아니며 단지 몇 알의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희귀한 의학적 문제나 심지어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가 포함됩니다. 의사는 다시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도 합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다. 그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자녀와 가족이 이 충격을 극복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의사는 심호흡을 한 후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바로 몇 가지 테스트를 더 해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다음 시험은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라질까? 실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와 가족은 추가 검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소녀의 임신 호르몬, HCG,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 샘플을 채취하도록 했습니다. 이 검사는 임신 여부를 판별하는데 정확도가 거의 100%입니다. 동시에 그는 또한 이것이 단순한 종양이나 아기 신체에 어떤 장애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좀 더 자세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의사는 조용히 앉아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이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희귀한 의학적 질환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의학사에 기록된 적이 없는 미스터리일까요? 마침내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종이를 보며 의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혈액 속 HCG 수치가 매우 높았는데 이는 그녀가 실제로 임신했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실수나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진실입니다. 20년 이상의 의료 경력을 가진 원장은 수백 가지의 이상한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살 소녀의 검사 결과를 보고 충격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태아는 그녀의 자궁 안에서 자라고 있었으며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결과가 섞였거나 테스트 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검사를 반복하고 심지어 경험이 풍부한 동료에게 조언을 구했을 때에도 모든 데이터는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실제로 임신했다는 것입니다. 의사의 충격과 눈물. 최종 결과를 손에 쥔 노 의사는 말을 잃었다. 그의 눈은 연민과 걱정으로 번쩍이더니 점점 빨갛게 변했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졌다. 그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의 순진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겨우 10살인 아이. 누군가가 그를 다치게 했는가? 아니면 이건 그의 상상을 벗어난 일이었는가? 의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가족과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고한 아이가 끔찍한 진실에 직면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의사 앞에 앉은 어린 소녀는 단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녀의 두 손은 혼란스러운 듯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의 가족, 부모님, 조부모님은 모두 극도로 혼란스러워하셨습니다. 모두가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나요? 누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나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의사가 도와줄 거예요. 질문은 계속 이어졌지만 어린 소녀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에는 어떠한 두려움이나 고통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순수함과 혼란을 담고 있었을 뿐이었고 마치 그녀 자신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했다. 저는 아무도 만난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소녀가 소리쳤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 대답은 의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만약 당신이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다면 당신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것은 의학계에서 전례 없는 미스터리이다. 의사는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접근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의학 선례로는 10살 소녀가 외부의 개입 없이 임신한 사례는 없습니다.
게다가 그 소녀는 뚜렷한 사춘기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당신의 주장은 더욱 터무니없게 됩니다. 이론상 생식기관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의 몸은 자연적인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의사, 가족, 사회의 눈앞에 밝혀졌습니다. 의사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너무 어려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학대 사례였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이상한 의학적 현상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결론을 내리기 전에 추가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요 전문가들과의 긴급 협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그 사이 가족들은 아직도 충격에 빠져 있다. 아이의 눈물과 고통. 의사와 가족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도 어린 소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손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순수함과 혼란이 가득한 둥근 눈. 저는 임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만큼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타인은 왜 모두가 자신을 그토록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의사는 나를 바라보더니 손에 들고 있는 검사 결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고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어린아이는 이제 잔인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한가운데서 의사의 뺨에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이 사건이 이상하기 때문만은 아니지만 이 어린 소녀가 겪어야 할 고통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의사들이 그녀의 진료 기록과 초기 검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그 소녀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성적 교류의 흔적도 없었고 신체적 학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진과 아이의 가족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10살이고 사춘기 전이며 정상적인 생물학적 관점에서 누구와도 접촉한 적이 없는 아이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을까? 의사들은 그녀의 자궁에 태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 더 심층적인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영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 이상한 임신 과정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합니다. DNA 검사 결과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태아가 실제로 완전한 유전 코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외부 정자에 노출된 적이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의료 전문가들은 의학 역사상 보기 드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위 생식의 한 형태에 대한 가설을 세웠습니다. 단위 생식은 인간의 매우 드문 현상으로 난자가 수정 없이 배아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파충류, 상어, 일부 새 등 일부 동물에게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경우 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식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문서화되지 않은 의학적 상태나 희귀한 질환이 이 특이한 임신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분비 장애, 유전자 돌연변이, 심지어 환경적 영향과 같은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설득력 있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헌 자료는 없습니다. 그 소녀의 가족도 딸이 다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10살짜리 딸이 사춘기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그런 이상한 상황에 빠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저 붙잡고 이것이 일종의 의학적 실수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과가 바뀔 것을 바라며 의사에게 그녀를 여러 번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두 그녀의 뱃속의 태아가 실제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신비한 상황에 직면하여 의사들은 산부인과, 내분비학, 심리학, 유전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많이 참여시켜 대규모 협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과 더불어 합병증이 생길 경우 어린 소녀가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보가 점차 새어나가면서 외부 여론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적인 생물학적 현상일 수 있다고 믿으며 의학 분야에 새로운 관점을 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밝혀지지 않은 비밀이 있거나 소녀가 상처를 입었지만 기억하지 못하거나 감히 진실을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진짜 원인이 무엇이든 이 사건은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이상한 의학적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과학이 이것을 해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는 영원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을까? 항상 작은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던 그녀의 가족은 이제 혼란과 두려움의 폭풍 속으로 빠졌습니다. 그들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단지 어떤 기적이 나타나서 이 악몽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게다가 가족들도 점차 나쁜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오게 되었다. 소녀의 할머니는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손녀를 껴안고 계속해서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의사들은 이상한 가설을 논의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여전히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린 소녀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왜 모두가 울고 그렇게 걱정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요. 나에겐 모든 것이 그저 이상한 복통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가족이나 병원이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두려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며칠이 힘든 여정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지만 의료위원회는 여전히 만족스러운 설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태가 정상적인 생물학적 법칙을 완전히 어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는 많은 의사들을 고심하게 했고, 어떤 의사들은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해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린 소녀를 치료하던 주치의는 그녀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나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의 순수함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생물학적 돌연변이인가? 아니면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진실이 있는가? 이 소녀의 이야기는 의료계에 골칫거리를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기적일까? 초자연적 현상일까? 아니면 풀리지 않은 의학적 미스터리일까? 의료위원회는 모든 과학적 측면을 고려한 후 외부 수정 없이 자연 임신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거부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일 수도 있고 가족과 소녀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소녀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녀가 자신의 상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10살 임신 소녀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자 여론에서 곧 충격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일련의 가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상황을 생각하며 혼란스러움과 동정심을 표현했습니다.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아이가 그런 엄청난 사건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0살 소녀가 어떻게 임신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가족이나 의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건 희귀한 의학적 현상이며 결코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일까요? 이 이야기의 이면에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니 불안과 슬픔이 솟아오른다. 이게 감추되지 않은 학대인가요? 일부 여론은 이 이야기의 배후에 끔찍한 학대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의사들이 공격의 명백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가 명백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학대 사례도 있는데, 특히 신체와 정신이 아직 발달 중인 어린 아이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서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족이 의사와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말로 당신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아이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는 큰 슬픔에 빠졌으며 아동 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원인이 무엇이든 이 이야기는 아이들이 주변의 위험에 취약하다는 경고의 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교육부터 아동의 이상한 징후에 대한 긴밀한 감시까지 포함됩니다.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통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정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고한 아이들이 다음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여론은 여전히 사건의 모든 진전을 지켜보며 곧 명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모든 사람은 이 10살짜리 아기가 인생의 여러 사건을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최고의 보살핌을 받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고 이 10살 소녀의 이야기는 정말로 미스터리입니다. 현재도 의사들과 가족들은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다.